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송도윤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1차 과목에서 가장 첫 번째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될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이 두 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과목의 총합이 120점을 넘어야 1차 과목에 대한 합격, 즉 통과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특히나 40점 이하, 40점 미만이면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반드시 40점 이상 점수를 맞아 주셔야 하고요. 요 학개론과 민법의 과목의 두 가지 점수의 합계가 120점 이상 맞으셔야 1차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함께 1차 시험, 즉 여러분들이 보게 될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서 반드시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들으실 수 있게 즐겁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합격의 길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총론과 강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요 세 파트로 나뉩니다. 강론 안에 들어있는 이 6개 파트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에서는 총론과 강론을 합쳐서 총 시험의 85%가량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는 얼마? 15%가량 출제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문제냐면요.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요 40문항에서 배점이 2.5점씩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문항마다 2.5점의 점수로서 총 40문항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총론과 강론에서 40문제에서 85% 정도, 즉 33문제, 3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감정평가론에서 15%인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텐데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첫 문제로서 시작하게 되고 좀 단순 암기 위주의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총론은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하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총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론 같은 경우인데요. 경제론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혹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나 개념 정리 그리고 용어 정리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론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지만 경제론만 무난히 넘기고 나면은 시장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를 쉽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경제론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배우고 나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을 만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 이 두 파트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그럼 그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 있으며 그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배우고 어떠한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정책까지 이어나갈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파트 4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시장, 특히나 시장 실패를 통한 시장에 맡겨뒀더니
실패를 통한 무엇이다? 정부의 개입 수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 바로 정책이 되겠죠. 이런 정부의 개입 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부동산 투자론을 배우게 되겠죠. 저희 학개론의 꽃과 같은 파트입니다. 부동산 투자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거나 어려워하실 수 있는 순화식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투자론까지 넘어오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고 시장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특징을 체크하고 나시면 정책론에서 시장이 실패하고 그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수단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돈을 벌어보러 어디를 갑니까? 투자를 시작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해당 투자론에서는 돈을 빌려서 어떻게 투자할지, 언제 돈을 빌려야 할지라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같은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한 곡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파트로 나뉘어지니까요,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특징과 정리할 내용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동산은 여러분들만의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와야 됩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돈을 빌릴 때 어디 가서 빌리는 거죠? 금융기관에 가서 빌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금융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건지 아니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건지, 언제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배울 거고요. 그 빌린 돈을 원금 균등 상환으로 배울 건지, 그리고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가 될지 변동금리가 될지 무엇이 차입자, 즉 돈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안인지를 보고, 그리고 돈을 갚을 때도 역시 원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을 할지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론에서 배우게 되면 이제는 경제 배웠고 시장을 이해했고 정책을 파악했고 투자를 결정했고 돈을 빌렸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될 차례죠. 개발하고 나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부동산을 판매, 즉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를 줄이고 입점을 시키고 임대차를 유치하셔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부동산 학개론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바로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론을 배우시고요. 이제 경제, 시장, 정책, 투자금융, 개발관리, 마케팅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뭘 배우는 겁니까? 중요한 감정평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해당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총론부터 감정평가론까지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8개 파트는 무엇이다? 다 돈을 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잘게 나누었을 때 8개 파트, 그리고 좀 크게 나누었을 때 3가지 파트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총론, 이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총론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시면 40문제 중에 처음에 부동산 총론을 만나게 될 텐데 평균 3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4문항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3문항 정도가 나오는 것이 평균 출제 문항 수입니다.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큰 특징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죠. 시험 첫 문제로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곧 시험을 치게 될 텐데 이 시험 첫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하므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떨리거나 겁을 먹을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숙지를 잘 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첫 문제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쉬운 암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학 총론의 앞부분 이 내용들은 반드시 꼭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유행입니다. 이게 뭐냐? 박스형 문제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무엇이냐? 네모를 그려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이 예시를 주면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혹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혹은 박스형 문제 접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쉽게 숙지하고 응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마지막 특징, 단순 암기 위주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문제? 3문제가 나오는데 단순 암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 무엇인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 용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단순 암기 위주니까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득점을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숙지를 잘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밑에 핵심 내역,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파트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할 때도 요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꼼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핵심 내역부터 보고 핵심 내역에서 복습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요 핵심 내용 페이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핵심 내역 파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면요. 처음에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란 뭐다? 토지와 무엇이?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아파트를 뭐라고 합니까? 주상복합아파트라고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복합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 및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2개 나누는데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결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요게 더 중요한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무엇을 나누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과 2번째 경제적 개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술적 개념 이렇게 나뉘는데요. 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에는 무엇이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과 같이 경제적 개념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적 개념은요. 물리적 개념과도 똑같은 말로 써요. 기술적 개념에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복합 부동산보다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의 힘을 좀 더 주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용어 정리입니다. 토지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지가 무엇인지, 부지가 무엇인지, 이행지, 후보지, 빈지, 법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요 빈지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고요. 우리는 포락지라는 용어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락지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수면으로 아래로 침식되어 없어진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 개론, 즉 부동산학 총론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이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용어 정리 꼼꼼하게 제가 깊이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지 용어 정리 중요한 파트라서 체크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착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정착물이다, 이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는 내버려 두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요거는 들고 갈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 정착물이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요. 토지 정착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도 있고요. 부동산 정착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착물로 볼지 아니면은 동산, 즉 들고 갈 수 있는 걸로 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요거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에 나와서 1번 문제가 다음 중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무엇이었냐면 가식 중인 수목이 답이었는데요. 가식이 뭐예요, 여러분?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임시로 심어둔 것들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맞는 문제였었습니다. 작년에 1번 문제였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연적 특성에 별표 체크해 주시고 자연적 특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내용이 나뉘는데요. 부동산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이 있고요. 부동산은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이다 라고 해서 영속성이 있고, 부동산은 각각마다 다 성격이, 모양이, 특징이 다르다 라고 해서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주자면은 부동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인접성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에서 부증성과 영속성과 개별성 요거 세 가지에 좀 힘을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을 보시는데 좀 편안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요 5가지가 무슨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필두로 하여 여러분들한테 병합, 분할의 가능성, 국토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당 내용들은 문제를 파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될 것보다 부동산에 대한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주택에 분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빌라라는 말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빌라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특히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뉘는데 대한민국은 무슨 주택이 많을까요? 단독이 많을까요? 공동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좀 힘을 주어서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공동주택 역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동주택 뭐? 아파트가 있겠네요. 그래서 공동주택 첫 번째 뭐? 아파트, 두 번째 연립주택, 세 번째 다세대주택, 네 번째 기숙사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 겁니다. 특히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나뉘어져서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해당 개정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다?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플러스로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붙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의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부동산의 뭐예요?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개발하거나 공급하는데 분류업으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고요. 부동산 관리업에 여러분 뭐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업에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 하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우선은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알면 알고 틀리면 기억해두고 몰라도 넘어가시는 부분으로 마음 좀 편하게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업은 뭐가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요거 세 가지가 역시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중개는 뭐다? 중개 및 대리.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분들 업태에 쓰시게 될 뭐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이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자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다가 혹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수익률 한 3%대의 건물 혹시 빌딩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매물들 48억에 3.5%의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투자업이 아니라 금융업이 아니라 뭐 투자 자문업.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업 아니고 금융업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업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부동산 감정평가업. 감정평가가 뭐다?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것. 아시겠죠?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 부동산업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부동산은요, 공중권과 지표권, 지하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중권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은 내 거고, 전파권과 항공권은 공적인 부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지표권에서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한민국은 유역주의를 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물을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해당 지표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하권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팠는데 지하수가 나왔어. 누구 거예요? 내 거지만 그 땅을 팠는데 광물이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 금이 나오면 누구 거다? 공적인 영역의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에 대한 속성이자 해당 권에 대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내용들 잘 안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까지 드렸고요. 저희는 잠깐 쉬셨다가 부동산에 대한 총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